두 분이 정해온 픽 선택 또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뭘로 보실 건지. 저는 오늘 조심스럽지만 시장 상승 개장을 예상하고 있고 정유민 차장은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오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K카 이렇게 해줬네요. 네. 자, K카부터 또 가겠습니다. 논리는 차장님 오늘 이제 접근하는 방식과 좀 비슷한 관점으로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해왔고요. 이게 의외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되게 강하지만 상당히 이게 좀 역설적인 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코로나19 종식이 빨라진다. 네, 뭐 그런 기대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단키트는 오히려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대단히 좀 없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로 K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차라리 네.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K카라는 생각이 렌트카? 좀 들어서, 네, 렌트카 회사인데 렌트카라기보다는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중고차 거래? 중고차 거래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중고차 거래를 실제 렌트카는 안 하나요? 렌트카는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중고차 거래를 실제로 오프라인 그 중고차 매장에 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절대 다수긴 한데 매매할 때? 네, 매매할 때 온라인 모바일로 그냥 뭐 내 차 그냥 견적 올리고 내 차 견적 받아서 그냥 바로 내 차도 팔고 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증 중고차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 국내에서는 중고차 거래하는 기업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K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시장의 이제 거래 규모가 2022년에 한 38조 원, 근데 이게 2023년에 한 42조 원 정도로 증가를 해요. 이것만 보면은 크게 증가한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데 온라인 시장, 모바일 시장의 이제 증가 규모를 보면 온라인 시장이 이제 2020년에 한 5,600억에 불과를 했는데 2023년에 1조 7천억까지 지금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 이 K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제법 좀 강하게 4만 원대까지 한번 솟구치다가 가격이 조금 급락 아닌 급락을 좀 맞았는데요. 급락을 맞은 이유는 이제 대기업들이 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런 현대차 그룹 쪽에서 중고차 시장을 뭐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그게 조금 타격이 된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가뜩이나 최근에 뭐 시장 흐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조금 중대형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조정을 받은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악재를 우리가 조금만 더 곱씹어 보면 우리가 보통 파이가 커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회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파이를 키워서 복지를 할 거냐 아니면 네. 복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약간 논쟁이 좀 붙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이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일부 잠식되는 효과가 분명히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좀 증가되고 중고차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전체 파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고차 이제 매매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 중고차가 우리 사기 거래 때문에 뭐 정말 안 좋은 뭐 이런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 대당 가격이 뭐 중고차도 몇 천만 원씩 하는 중고차들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 우리가 이제 레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다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뢰도 저하를 이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대기업이 진입을 해서 시장에 이제 자정작용을 좀 만들어 놓고 전체 시장의 이제 규모가 커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K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수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한 이후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인증 사업을 이제 같이 공동 추진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고 중고차 가격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이제 중고차 시장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K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어제 종가가 이제 28,050원이었는데 그냥 28,000원에 매수한다라고 해서 가격 전략 28,000원 딱 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얘기 물론 아직은 성급할 수도 있지만 유럽의 이제 확진자 수들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나고 조금 이제 다시 풀고 그렇죠. 있는 방역을 푸는 그러면서 이제 WHO에서는 유럽의 코로나 팬데믹은 마지막 단계에 진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뒤쪽으로 좀 따라가잖아요. 약간 후행적으로 가고 있죠. 10만 명까지도 지금 일단은 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 리오프닝에서 이제 K카라고 하는 주제를 김영 매니저가 정해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도 지금 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네, 오늘은 이벤트 없고요. 없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경민 차장 가봅시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IPO를 철수했는데 네. 그런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뭐 좀 약간 시간을 번 정도의 뭐 호재라고 이제 인식하기엔 좀 그렇겠습니다만 뭐 일단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경색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풀어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2월에 예정대로 IPO 기업 공개 상장을 진행했다면은 동일한 그 섹터 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팔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려를 지금 해소했다.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좀 늦췄다라고 늦췄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예. 포인트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ETF나 또 이제 바스켓에 이제 그만큼 또 끼워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시간이 좀 뒤로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그렇죠. 네. 본인만 아는 용어로 확 줄여갖고 얘기하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편리하실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보면은 약간 2011년 기분도 나요. QE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때 이제 뭐 그 유가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확 한번 불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장이 우리 시장이 한 2, 3년간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WTI가 90불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네. 뭐 지금 제 그 뭐 PC에 떠 있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쓰는 이제 그림자 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WTI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상관성이 있는지는 뭐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 지난 1년간 주가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분홍색 선으로. 분홍색 선은 이제 WTI 원유 선물, WTI 원유 선물의 1년치 이제 주가의 흐름이에요. 거의 뭐 동행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만 결국에는 같이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는 두 개가 좀 역으로 약간 이제 엇갈리면서 WTI는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걸 좀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반등세를 만들면서 쫓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두 사이의 간격도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생각보다 정유주만큼 WTI 그러니까 원유의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도 끝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적은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2분기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가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영을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ESG 또 수소 이런 쪽에 좀 플랜트 영역에서도 가장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타 그 건설주 대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우징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 공사의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외 플랜트의 그 수주 모멘텀이 주가의 그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주 잔고는 16조가 좀 넘습니다. 16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신규 수주를 작년 대비 30% 정도 좀 높여서 8조 정도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뭐 누울 자를 보고 뭐 다리 뻗는다고
캡티브 마켓이 작동을 할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캡티브 마켓이라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내부적인 그런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공장 짓고 이런 것들에 삼성 엔지니어링 무조건 투입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설 계획이나 이거는 뭐 대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그런 좀 수주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해외로 다 빠져나가겠네. 그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네. 사실. 그리고 신규 투자 1,500억을 좀 발표를 했는데 ESG 기반 산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만한 그런 쪽에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원유 플랜트들도 이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좀 경쟁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조정 이후에 좀 우량주 중에서 좀 반등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는 아까 언급을 보여드렸듯이 WTI의 연관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수급 포인트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철회 요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자극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셔도 뭐 기관 또 외국인 쪽에서 나쁘지 않은 수급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조금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뭐 시장이 다시 좀 돌아오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는 뭐 지금 뭐 물론 최저점 대비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는 좀 가볍게 전고점 정도 그리고 손절은 지난번 저점이었던 2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또 정경민 차장은 브리핑을 해주셨고 화면으로 내용 정리 쭉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뻔한 거고 사실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캡티브 마켓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삼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닥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가 수년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도 조금 풀릴 것 같다. 이 포인트로 오늘 얘기해 주셨네요. 가입 전략 참고하시라고 내용도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